그리고 전투 중간중간에 이렇게 땅에 내려와 있을 때도 이렇게 다리를 모으고 얘가 호버링 하듯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도 이렇게 공중으로 빙글 날아오르면서 다시 한번 고속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는 자세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오늘 리뷰는 바로 모쇼토이즈의 타월 클래스로 나오는 메카브레이크의 팔콘! 발매는 2025년 2분기 예정되어 있고요. 가격은 국내 예약가 기준 99,000원입니다. 오늘은 선행 리뷰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리뷰 히어로타임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카브레이크! 아직 정식 오픈은 되지 않은 온라인 게임이고요. 얼마 전에도 이제 베타 테스트를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발빠르게도 모쇼토이즈에서 또 주역 메카 중 하나인 팔콘을 상품화했네요. 게임은 3인칭 슈팅 메카닉 액션 게임으로 두 진영으로 나뉘어서 미션을 진행을 하는 그런 형식의 게임입니다. 그 중에 이 팔콘 같은 경우는 공격기에 해당하고 디자인처럼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적을 교란하고 치고 빠지는 전술을 구사하는 기체이기도 하죠. 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속도감 있고 기체의 날개가 막 형태가 변화하는 것도 꽤 멋있어가지고 이 비주얼적으로도 확실히 보는 재미가 있긴 하더라고요. 자, 그럼 패키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위에 메카브레이크에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고요. 팔콘의 모습과 함께 뒤쪽으로는 이제 멋진 포즈, 뭐가 아주 고속으로 비행하고 있는 그런 멋진 포즈가 나와 있죠. 바로 오픈해보도록 합시다. 오픈! 당연히 매뉴얼 들어가 있고 블리스터는 2층 구조네요. 본체 및 미사일 포드나 무장들, 그리고 주익이죠. 윙폼용 날개라든가 스탠드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성 자체는 꽤 심플한 편이네요. 다 꺼내고 살펴보도록 하죠. 자, 구성 전부 다 꺼내봤습니다. 살펴보도록 할까요? 앞쪽부터 차례차례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교체용 손들. 기본 장착인 주먹손까지 하면 총 4종의 손이 들어갑니다. 손등 외장은 이렇게 가동시킬 수 있으니까 이제 부딪히지 않게 교차해서 장착을 해놓으면 되고요. 편손이 한 세트, 그리고 라이플 손이 한 세트, 거기에 일반 편손도 한 세트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손이 있으면 이제 빼다 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안테나 2종.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원뿔 형태였던 게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졌다가 돌아왔다가 이런 형태로 상황에 따라 안테나가 변형하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클리어 블루로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인게임에서도 파랗게 빛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죠. 기본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잘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스커트 아머입니다. 뒤쪽 스커트라고 보면 되고요. 이 부분도 마치 날개처럼 생긴 게 특징이고 이거 자체가 볼 조인트 연결해서 가동을 한다거나 안쪽에 있는 작은 날개 부분도 역시 볼 조인트입니다. 마킹도 포함되어 있고 색감도 괜찮게 들어가 있네요. 거기다가 내부 디테일까지도 꼼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무장인 오토 캐논, 마치 발칸 마냥 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무장이기도 합니다. 해서 생김새는 두 개 다 똑같으니까 하나만 보면은 밑에는 탄창, 안쪽에 디테일까지 들어가 있는 형태로 해서 탄창이 재현되어 있고요. 탄창마저도 마치 날개처럼 생긴 게 특징이죠. 전체적인 형상 자체도 이렇게 앞쪽이 되게 뾰족하고 뒤쪽으로 넓어지는 그런 형상이고요. 마킹도 이곳저곳 추가가 되어 있고 중간중간 손잡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디테일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총구 같은 경우도 꽤 멋지게 되어 있죠. 색감도 가만 보면은 다 메탈릭 컬러로 도색이 이쁘게 잘 되어 있기도 하고요. 센서 부분도 메탈릭 컬러 도색 잘 되어 있고요. 손에 장착할 때는 이렇게 아래쪽을 가동시키면 손에 끼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토캐논의 뒷부분 장식과 위쪽 프레임은 이렇게 연동돼서 오픈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크게 열리기도 하고 이거를 이렇게 닫아줄 수도 있고요. 기믹만 놓고 보면 약간 방열을 위한 기믹 같기도 하죠. 그리고 지퍼백 안쪽에 이제 합금 조인트나 이런 것도 몇 개 보이는데 먼저 오토캐논 커넥터입니다. 말 그대로 오토캐논을 수납하기 위한 조인트고요. 이 조인트에 오토캐논의 이 가드 부분을 이렇게 잘 끼워주고 이 아래쪽에 있는 조인트, 볼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이따가 날개 부분에 수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제트팩 커넥터입니다. 이제 남은 부속품이 제트팩에 해당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미사일 런처다 이런 것들인데 그 제트팩 파츠들을 하나로 모아줄 중간 프레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합금으로 된 조인트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제 등에 연결하기 위한 커넥터도 위쪽에 보이고요.
아래쪽에 흰색 외장이라던가 중간중간에 관절이 많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꺾어서 돌리고 하는 게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제트팩의 경영 미사일 런처입니다. 뭐 뒤쪽에 거대한 부스터가 달려있는 게 이쪽이 메인 추진 장치이기도 하죠. 이 파츠는 좌우 구분이 있는데 아래쪽에서 봤을 때 이 프레임이 긴 쪽이 바깥으로 가게끔 해서 장착을 해주면 됩니다. 앞부분부터 아주 샤프한 디자인을 하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이제 푸른 색깔의 이런 라인과 마킹들 이런 게 들어가 있기도 하고 뒤쪽까지도 쭉 샤프하게 그리고 내부에도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경영 미사일 런처라는 무장이 달려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동시켜서 앞을 보게 하는 것도 가능하죠. 안쪽에 보면은 미사일 디테일도 꽤 잘 되어 있고요. 빨간 색깔의 포인트들이나 이런 거 아주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도 나름 프레임 디테일이나 이 뒤쪽에 있는 날개도 가동하고요. 어느 정도는 나름 각도를 만들 수 있고 아래쪽의 외장도 막 오픈된다거나 그리고 버니어 자체도 이런 식으로 크게 가동을 한다거나 할 수 있습니다. 돌려주는 것도 가능해요. 이렇게 전개했을 때 보는 이 내부 디테일 같은 것도 굉장히 멋지죠. 이 안쪽도 마찬가지 굉장히 화려한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아래쪽도 나름 메탈릭 블루 포인트라든가 등등등 마킹도 빨간 색깔의 작은 마킹들이 보이네요. 그래서 이걸 제트팩 커넥터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쭉 넣어주면 되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잘 끼워줍니다. 나 혹시 끼우는 방향이 지금 이 기다란 쪽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구멍이 뚫려있는 위치도 다릅니다. 보면은 바깥쪽이 이 구멍 뚫려있는 게 위치가 더 위에 있어요. 지금 커넥터 위치보다 높죠? 이 구멍의 위치로 이 안쪽과 바깥쪽을 구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윙폼 모듈 역시 제트팩에 해당하는 파츠기도 하고요. 인게임에서는 번역이 아마 날개 형태라는 걸로 번역이 되면서 여기를 비춰줄 거예요. 윙폼의 번역이 그렇게 날개 형태로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이 역시 좌우 구분은 있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당연히 기다란 부분이 위로 가게끔 바깥으로 가게끔 해주면 되겠죠. 역시 좌우가 동일하니까 하나 쪽을 먼저 보면 조인트 자체는 역시 합금으로 되어 있고요. 당연하지만 연결부는 이렇게 가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각도로 꺾어주는데 뻑뻑하고요. 네, 뻑뻑합니다. 연결부부터 이제 프레임 디테일이라든가 외장 자체도 이게 푸른 색깔의 또 라인들 아주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나름 금색깔 포인트도 또 존재해요. 안쪽이라든가 바깥쪽이라든가 중간중간 이런 붉은 색깔이나 이런 마킹들도 눈에 띄고요. 그리고 날개 자체도 되게 샤프하게 되어 있어요. 끝으로 갈수록 뾰족해지면서 끝부분도 상당히 뾰족한 그런 형태. 특히나 개인적으로는 이 앞쪽으로 톡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이 좀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뒤쪽으로 가보면은 특별히 스러스터 디테일이나 그런 건 없지만 이 안쪽으로도 미사일 같은 것도 보이고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보이죠. 근데 이 날개의 진가는 다른 데 있습니다. 윙폼이라 그랬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안테나가 펴졌다 접어졌다 그런다. 이 날개도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날개가 이렇게 펴졌다가 접었다가 이런 식으로 또 가동을 해줍니다. 이게 뭐가 지나간 거지 하실 수 있는데 이 뒤쪽에 틈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손가락 살짝 넣으면은 벌어집니다. 그래서 날개를 이렇게 쫙 펼쳐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쪽에 숨겨져 있었던 미사일도 노출이 되고요. 내부 디테일도 상당히 이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메탈릭 블루로 되어 있는 라인 포인트라든가 내부 프레임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구경을 할 수 있죠. 상당히 디테일이 이쁘게 잘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날개 자체가 이게 가동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동을 하기 때문에 펼치고도 위아래 가동이 별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날개 형태를 만들 수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요 작은 패널 부분도 이렇게 위아래로 다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안쪽에 내부 디테일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인게임 속에서도 이런 식으로 완전 전개를 하고 날아다니다가 이렇게 위쪽 커다란 외장 쪽이 오픈되면서 미사일도 발사하면서 막 적에게 폭격을 날리고 이제 치고 빠지고 막 그런 전술들을 보여주는 거죠. 거기다가 이 안쪽 같은 경우는 이 위쪽 외장이 위로 슬라이드를 해요. 슬라이드를 하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무장 커넥터 짜잔 이렇게 연결을 해서 수납을 시켜 놓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윙폼 모듈은 이 미사일 런처 바깥에다가 끼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쪽으로 날개까지 전부 다 장착하면은 제트팩 완성!
그리고 베이스 스탠드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미리 붙여놨지만 이제 자석 명판도 들어있어요. 밑에는 영어로 팔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고요. 이 바닥면이 자석이죠. 편하게 붙였다 떼고 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 바닥에는 메카 브레이크라는 로고가 들어가 있고 역시나 특유의 패널 라인 같은 이런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죠. 스탠드 자체도 역시나 자바라 형태, 편하게 각도를 틀고 꺾고 돌리고 해줄 수 있습니다. 조인트는 이제 본체 골반에다가 끼우는 그런 조인트로 되어 있어요. 자,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본체를 좀 완성시켜줘야겠죠. 일단 스커트 아머를 가지고 와서 골반 뒤쪽으로 가서 장착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끼울 때 좀 빡빡할 수 있거든요. 천천히 힘주면서 끼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트팩을 미리 좀 끼울까 했는데 일단 기본적인 외형 본 다음에 끼워도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등 디테일이나 이런 거 보려면은 백팩 달려 있으면은 잘 안 보이기도 하니까요. 좀 보고 끼우도록 합시다. 그리고 안테나는 하나짜리가 기본이니까 이렇게 그대로 장착. 자, 이렇게 팔콘의 소체 완성입니다. 전체적으로 샤프하고 날렵해 보이는 디자인이죠. 원래 컨셉상 이제 고속, 높은 스피드 뭐 이런 거를 컨셉으로 하고 있고 전투 스타일이 또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경량화되어 있는 듯한 그런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다리도 얇고 발도 작고 팔도 얇고 어깨 아머 같은 경우도 되게 날개스럽게 디자인되어 있는 게 특징이죠. 사이즈는 정수리까지가 약 22.5cm 정도 되고요. 이 안테나 끝까지가 약 25cm가량 되네요. 야, 그럼 제트팩은 날개를 이렇게 펼쳤을 때 기본 형태가 이게 몇 cm일까요? 당연하지만 30cm는 넘고요. 약 38cm가량 되네요. 기본 형태가 이렇게 해서. 좌우 넓이가 되게 넓네요. 자, 그럼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머리 디자인부터 보면은 일단 큰 뿔이 하나 장착이 되어 있는 형태에 역시나 날렵해 보이는 머리 디자인, 턱도 뾰족하게 디자인되어 있고요. 머리 양옆으로 약간 날개스러운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도 보입니다. 금색 장식 부분도 조금씩 보이고요. 눈도 되게 날카로운 디자인이라는 게 특징이죠. 당연하지만은 머리에 LED 유닛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장 부분을 가동시켜서 이렇게 뒤통수 부분을 빼주면 안쪽에 배터리와 함께 장착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는 LR621번 2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잘 덮어주고 외장으로 가려주고, 그리고 자석 명판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뒤통수에 터치, LED 온! 아주 멋들어진 파란 눈매가 인상적이고요. 한 번 더 터치하면은 이렇게 모드가 바뀌어서 서서히 불이 들어왔다가 서서히 꺼지는 형태로 바뀌죠. 천천히 꺼졌다가 다시 천천히 들어왔다가 뭐 이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터치하면 당연히 꺼집니다. 얼굴 자체가 되게 샤프하게 잘생겨가지고 디자인적으로 보면 상당히 취향이다 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목 주변으로도 프레임 디테일들이 굉장히 멋들어지게 들어있는 게 특징이고요. 흉부 디자인도 역시 앞쪽이 뾰족해가지고 아주 보기 좋은 그런 디자인입니다. 뭐 고속 이동하는 그런 컨셉에 아주 걸맞는 디자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위쪽도 이렇게 패널 라인이나 마킹들 눈에 띄고요. 작은 금색 포인트들도 특징이고, 흉부 아래쪽으로는 메탈릭 블루 컬러로 해서 또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 있고요. 역시 디테일들 아주 멋들어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가슴 옆쪽도 보면은 하얀색의 외장이 이제 등으로 이어지는 그런 형태가 들어가 있죠. 이 복부 역시 금색의 포인트들도 특징이고요. 은색도 조금씩 보이네요. 약간 갈라져 있는 이런 복부 멋지고요. 그리고 옆구리에는 메탈릭 블루로 동그란 디테일도 보이고요. 등으로 넘어가면은 역시 척추 디테일 중요하죠. 굉장히 좋아하는 디테일이기도 하고요. 등으로 갔을 때 파란색의 스러스터도 눈에 띕니다. 그리고 등에도 작은 날개가 이렇게 한 쌍 있는데 이 가운데 외장이 이렇게 열리면서 여기다가 이제 제트팩을 끼우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마킹도 주변에 럭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게 특징이네요. 그리고 다시 그대로 일단 덮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도 마치 날개를 펼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정면에서 보면 되게 얇아 보이고 날렵해 보이지만 옆에서 봤을 땐 조금 두툼한 느낌도 있어요. 특히나 어깨 정중앙에 있는 이 동그란 부분, 이게 사실은 슬라이드 연장되는 부분이고요. 이 위아래에 있는 외장도 별도 이렇게 가동을 해주기도 해요.
안쪽에 터빈처럼 보이는 그런 형태이고요. 메탈릭 컬러들로 이쁘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밀어 넣어줄 수도 있고요. 작은 마킹들도 눈에 띄지만 역시 이 푸른 색깔의 이 라인이 굉장히 이쁘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몸통과 연결되는 부분도 보면은 이렇게 금색의 실린더 디테일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또 눈에 띄어요. 그리고 팔은 전체적으로 얇은 형태입니다. 근접 무기가 따로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오히려 얇은 디자인이 굉장히 날렵해 보이는 이미지를 주죠. 합금으로 된 관절도 잘 노출이 되어 있고요. 팔꿈치 쪽에도 이렇게 메탈릭 컬러로 되어 있는 그런 팔꿈치 커버, 팔 외장 부분도 보면은 약간의 라인과 함께 메탈릭 컬러들, 손등 역시 메탈릭 컬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빨간 색깔의 마킹도 작은 부분인데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먹손은 기본 장착입니다. 액션 포즈 취할 때 이제 편하게 손 고르면 되겠고요. 골반 역시 굉장히 날렵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골반을 감싸고 있는 외장은 곡선으로 해서 이렇게 크게 감싸고 있는 형태고요. 앞부분은 이런 식으로 가동을 하기도 하죠. 가동을 시켰을 때 내부 디테일도 조금씩 노출이 되어 있고요. 그대로 골반 뒤쪽으로 가보면 아까 장착시켜둔 이제 스커트 아머가 드러나죠. 노출되어 있는 관절 부분 역시 합금 파츠 사용하고 있는 게 눈에 띄고요. 다리 사이에 있는 프레임을 이렇게 빼주면 스탠드 조인트를 끼울 수 있는 구멍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얇고 기다란 다리입니다. 허벅지도 보면은 정면이 굉장히 샤프하게 조형이 되어 있어요. 날카롭지는 않지만 꽤나 날렵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이기도 하죠. 아머는 전체적으로 좀 감싸고 있는 느낌이고 허벅지 뒤쪽으로도 역시나 외장이 감싸고 있는 모습, 옆에는 살짝 프레임이 노출되어 있네요. 그리고 무릎 관절 역시 합금을 쓰고 있는 부분이 노출되어 있고요. 그리고 파란 색깔의 메탈릭 컬러로 도색된 포인트도 보입니다. 무릎 주변으로는 날개 같은 디자인의 외장이 좀 인상적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리 양옆으로 이렇게 길고 짧은 날개 같은 외장들이 들어가 있고요. 종아리 뒤쪽으로는 스러스터 이렇게 플랩 가동 가능하고요. 아래쪽 역시 이제 외장 가동은 합니다. 외장 가동하고 보면은 내부의 디테일들이나 이런 것도 많이 눈에 띄죠. 프레임이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발목 뒤쪽으로도 실린더 디테일들도 보이고요. 그리고 무릎 외장부터 정강이 발목까지 전부 다 마치 날개스러운 샤프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 메탈릭 컬러 포인트들도 보이지만 마킹들도 조금씩 눈에 띕니다. 이런 식으로 다리 쪽에 마킹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발 역시 경량화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얇고 작습니다. 특히나 발 뒤쪽은 얇고 기다랗잖아요. 이제 거대한 제트팩을 장착하다 보니까 무게지탱을 위해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도 뭐 이제 발 뒤꿈치 쪽에도 메탈릭 컬러들 보이기도 하고 발바닥에는 뭐 당연하지만 자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에 딱 붙여서 전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트팩도 장착시켜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외장을 가동시키고 외장을 다 가동시키고 제트팩 장착! 이렇게 끝까지 밀어 넣어주면은 깔끔하게 장착이 완료됐고요. 자, 이런 식으로 본체 완성! 날개에 다니까 또 이미지가 많이 달라 보입니다. 아주 보기가 좋네요. 여기 진짜 완전 전투기 같은 스타일. 굉장히 날렵해 보이는데요. 이러면서도 이제 날개는 평상시에 지상에 있거나 경납고에선 이렇게 접어놓고 있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예, 접어놓은 상태의 정면도 이렇게 인게임의 느낌을 아주 잘 표현을 해줬네요. 자, 그럼 가동도 살펴봐야겠죠. 일단 목 가동은 당연히 볼 조인트입니다. 이제 편하게 돌아가고 숙이고 들고 하는 게 가능합니다. 특히나 들 때는 이제 뒤쪽 외장이 이렇게 가동을 했잖아요. 이것 덕분에 머리 뒤에 외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드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이제 편하게 고개를 들 수 있고요. 특히나 목 관절 자체가 이렇게 살짝 뽑혀 올라옵니다. 이렇게 흔들흔들 해보면 뽑혀 올라오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더더욱 고개를 완전 숙이고 더더욱 고개를 완전 들어주는 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다시 밀어 넣을 때 간단하게 쑥 밀어 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옆으로 들어놓고 보면 편한데 관절 자체가 이렇게 앞으로 뽑혀 나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어깨를 좀 모아줄 수 있고요. 당연하지만 상하 가동도 이 부분에서 해주기도 하고 팔을 옆으로 드는 거는 아주 편안하게 들 수가 있죠. 팔 들고 내리는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방금처럼 어깨 외장이 뒤쪽 제트팩에 좀 간섭이 생깁니다. 그래서 더 많이 들고 싶다 그러면은 제트팩의 뿌리 부분을 한번 안쪽으로 감았다가 이제 프레임 부분을 들어서 위치를 좀 뒤로 옮겨줄 수가 있어요.
지금 가동 안 한 거랑 한 거랑 차이가 꽤 크죠? 이 상태에서 팔을 움직이면 이제 간섭 없이 편하게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팔 회전부도 편안하게 돌아가고요. 팔꿈치는 단일 관절이지만 90도 이상으로 크게 굽혀지는 형태입니다. 손목은 당연히 볼 조인트예요. 그리고 허리 쪽 같은 경우는 일단 회전축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움직일 때 보면 지금 골반 외장이 좀 간섭이 생겼거든요. 이 부분도 좀 조심조심 만지면서 이렇게 가동 전에 골반 외장을 위로 들어주거나 해가지고 위치를 좀 조정해주면 좀 더 편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해서 허리 회전하는 부분도 좀 편안하게 돌려주는 게 가능하고요. 흉부를 들었다가 숙였다가 하는 부분, 이제 허리랑 흉부 이중 관절이기 때문에 숙이는 부분이 이중으로 숙여집니다. 그리고 드는 부분은 따로 없어요. 뒤로 넘어가지는 않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대신에 좌우로 스윙하는 부분이 또 이중, 흉부랑 허리 부분에서 이중으로 크게 스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고관절인데요. 고관절은 이 골반 외장을 가동시켜 놨다면 편하게 다리를 들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90도 이상으로 크게 들어지는 형태고요. 그리고 옆으로 드는 부분 역시 90도 이상으로 역시 들어지는 형태입니다. 허벅지 회전하는 부분도 돌아는 가는데 이거는 조금 한계가 있더라고요. 완전 돌아가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가동을 하고 나면 딱 걸리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무릎 역시 이중 관절로 해서 연동 기믹이 들어가 있어요. 위쪽 관절 움직일 때 허벅지가 슬라이드를 하고요. 아래쪽 관절은 그냥 편안하게 움직이면서 무릎 외장이 또 연동돼서 같이 움직여주죠. 이렇게 아래 관절, 위쪽 관절 크게 무릎을 굽힐 수 있습니다. 이 이상 굽히는 거는 힘든 게 아예 이제 종아리 뒤쪽 외장이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더 굽히기는 힘들다. 그리고 발목은 당연히 축관절 통해서 편하게 발목 돌려줄 수 있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꺾는 부분도 아주 크게 꺾어집니다. 그리고 뒤로 뻗고 앞으로 굽히는 부분 역시 크게 움직일 수 있어요. 다만 발이 좀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게중심 같은 거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통은 스탠드에 올려놓으시겠죠? 그리고 뭐 당연한 것 같지만은 이제 무릎 꿇기도 아주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관절 자체는 전체적으로 뻑뻑한 형태입니다. 적당히 힘줘서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강도로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무장까지 다 들려주고 바닥에 세워봤습니다. 경납고에 서 있는 것 마냥 한번 세워봤는데 요런 느낌 아주 보기가 좋죠. 그리고 출격 전 캐터펄트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 이렇게 엔진에 불을 지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출격 공중 액션 바로 취해봤습니다. 공중에서 고속으로 이동할 때는 진짜 거의 전투기 마냥 몸을 완전 눕혀놓고 이동을 하더라고요. 바로 뒤에서 보면 딱 이런 느낌으로 납작하게 하고 고속으로 이동을 합니다. 특히나 이때 중간중간에 날개를 펼치면서 모드가 살짝 바뀌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 완전 전개해볼게요. 플레이어 시점인 뒤에서 바라보면 딱 이런 느낌. 날개가 갈라져서 아래쪽 날개가 뒤로 뻗어지는 이런 느낌으로 형태가 변형하기도 합니다. 뭐 이때쯤 되면은 안테나가 이제 둘로 갈라지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날개 완전 전개, 그리고 안테나도 갈라졌습니다. 해서 인게임 연출도 진짜 속도감이 굉장히 좋아요. 이 팔콘이. 특히 이 상태일 때 개인적으로 인게임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본 형태거든요. 이게 아주 마음에 드네요, 이 부분은. 그래서 팔콘의 전투 방식은 지금 이런 느낌으로 완전 고속으로 이동하면서도 제트팩에 있는 곳곳에 미사일들을 한꺼번에 막 난사를 하고 그 와중에 오토캐논으로도 적을 계속 추격하면서 공격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토캐논의 화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건 아니지만 이 미사일들이 굉장히 순간 화력이 좋아서 적의 쉴드를 깎고 순식간에 HP에 데미지를 줄 수 있죠. 대신에 본인의 방어력도 그다지 좋지만은 않다. 뭐 스타일상 당연한 거긴 하지만요. 그리고 인게임에 나오는 포즈는 아니지만 좀 화려하게 이렇게 날개를 펼치면 이런 느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가만 보면은 기술 중에 좀 선회하는 기능들도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선회하면서 적을 그대로 계속 공격을 하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리고 전투 중간중간에 이렇게 땅에 내려와 있을 때도 이렇게 다리를 모으고 얘가 호버링 하듯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도 이렇게 공중으로 빙글 날아오르면서 다시 한번 고속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는 자세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전장으로 날아오르는 느낌으로 포즈 취해봤습니다. 이런 좀 비행하는 구도가 굉장히 좋아요. 특히나 인게임의 그 칭호 중에 하늘의 왕자라는 전용 칭호라고 해야 할까?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정도로 적어도 공중전에서만큼은 성능이 압도적이다. 제공권 확보가 확실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기체입니다. 마무리는 역시 제일 마음에 든 형태죠. 이렇게 완전 고속으로 이동하고 있는 이 형태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모쇼토이즈의 일러스트리어스 클래스 메카 브레이크의 팔콘 리뷰를 해봤습니다. 정식 출시는 25년 봄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 게임에서도 공격기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기체거든요. 그래서 로봇이다 보니까 언젠간 상품화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모쇼에서 먼저 팔콘이 상품화가 된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처음에 했었거든요. 처음에 발매 소식 들렸을 때. 실제 발매될 상품도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날개 갈라지는 기믹이라든가 그 작중에 나온 그 게임에 나오는 그런 모드라든가 특히나 이런 고속 이동할 때 이런 날개의 접힘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구현이 잘 되어 있어요. 물론 뭐 인게임 설정상 얘가 무장이 좀 빈약하죠. 사격계밖에 없기 때문에 미사일이랑 오토캐논이 다니까 근접 무장 하나 있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지만 일단 인게임에서 활약하는 거 생각하면 근접 무기는 없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모르죠. 아직 뭐 정식 오픈도 하기 전이니까 정식 오픈하고 뭐 업데이트 되면서 다른 기체 추가되고 그러면서 뭐 팔콘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1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팔콘의 합금 피규어? 역시 모쇼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도 하네요. 일단 관절 흔들리는 부분도 없었고 전체적으로 가동도 좋고 대신에 조심할 거는 뾰족뾰족한 부분들 많으니까 만질 때 취급주의 그런 거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채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시